(2023년) 새만금에서 있어서는 잼버리 대회 국제적 망신이 돼버렸죠.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건 돈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 돈 문제,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지 제가 여러 가지 글들을 보다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2016년 전라북도가 이 잼버리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잼버리라는 국제 행사를 유치해서 새만금의 존재를 알리겠다. 또 전북이 추진하고 있던 새만금 개발 계획의 동력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이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새만금 개발구역, 이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던 수많은 국책 사업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잼버리를 이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 계획은 새만금을 개발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2023 잼버리 개최 직전에 개통된 새만금 고속도로, 잼버리 유치 이후인 2018년 12월에 착공됐는데요. 여기 4,239억 원의 세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후에 1조 1,293억 원이 추가 투입돼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역도로 건설 사업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국책 사업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끌어온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이 된 게 잼버리 대회입니다. 전라북도는 한 단계 더 나가서요. 군산공항을 대체할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8년까지 완성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8,077억 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표를 주는 지역 유권자들의 생존, 그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이 받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 잼버리라는 대회를 유치한 건데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관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돈만 받으면 되니까. 문제는 이렇게 벌린 사업들이요, 수익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죠. 자, 2023년 잼버리를 위해 6년 동안 들어간 예산만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운영비가 50%가 넘는다 그러죠. 잼버리 준비기간 해외 출장 내용만 봐도 이게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대부분이고 보이스카우트 등 민간 부분 관계자는 극소수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데 세금을 소비한 겁니다. 잼버리 운영을 위해서 새로 지으려고 했던 수백억 원짜리 건물도 잼버리 기간까지 완공도 못했죠. 거기다가 새만금 간척지 뻘밭을 그래서 사람이 다닐 만한 곳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목 공사에 2,000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많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물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지역 언론들이 개최 직전까지 플랜 B를 검토해라 우려를 했음에도 전북의 정치권들 새만금에 걸린 이권 때문에 이런 경고를 모두 무시해버렸죠.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잼버리 성공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기 때문이에요. 잼버리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깔고 지역도로를 깔고 공항을 만들고 수많은 이 국비, 세금들을 끌어오는 하나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만 이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세금 액수, 이 도로 건설에만 1조 5천억 원, 공항 건설에 8천억 원, 잼버리 부지 조성에 2천억 원, 잼버리 추진 예산 1천억 원,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 2조 6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먹는 데 써먹은 거예요. 주동식 씨라고요. 이 전라도 지역에서 시민운동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또 특이한 해석을 덧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주동식 씨가 쓴 글을 제가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 잼버리 대회가 엉망진창이 된 것은 1987년 체제 종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보면은요, 바로 이 잼버리 대회가 실패했던 것은 호남이 먹고 사는 방식이 실패했다는 게 확인된 거라는 거예요. 교통 등 사회자본 인프라가 다른 산업과 산업을 연결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국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요 새만금 국제공항, 고속도로, 지방도로는 전혀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산업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뿌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도가 그렇게 생태적으로 5.18 이후에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설비, 즉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전라북도 노민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오직 부가가치를 땅에다 쏟아버리는 국제공항, 고속도로, 지방도로 건설에만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산하는 일은 싫고 일회성으로 국가 예산을 타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교통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인프라를 따라 생산시설이 들어온다라고 우길 수도 있는데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미 스마트팜 단지를 거부했다는 사실 앞에서 이런 노인은 설득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돈만 받으면 된다. 왜냐면은 그게 생계에는 더 확실하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전라북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조는 광주라는 겁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광주 비엔날레,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 한전공대, 영암, F1 등 다 이런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 공통점이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갖추지 못하고 계속 정부의 제도와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5.18이라는 피해 상징 자산의 지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군요. 그래서 복합 쇼핑몰 입주는 거부하면서 이 광주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전라북도의 행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기업의 생산적인 투자는 거부를 하고 그 대신에 생산성이 제로일 수밖에 없는, 아니 제로여야 되는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그 프로젝트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정부의 예산만 따먹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호남의 인적 자원의 특성이 바로 이런 구조를 고질화하고 있다. 주동식 씨가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요 과정에서 새만금도 예산만 타면 되니까 새만금 고속도로, 지방도로, 공항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정작 요 잼버리 행사 성공 개최에는 관심이 없는 행태, 화장실조차 갖다 놓지 않는 결과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호남이 1980년 5월의 비극 이래 좌파 정치 투쟁의 진지 역할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투쟁의 승리는 이 지역의 정치 지형을 확고하게 결정지어버렸고, 그리고 호남이 1987년 체제의 승리자이자 오노의 위상을 확실하게 굳히면서 다른 지역들도 호남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호남처럼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행태로 가는 이른바 대한민국의 호남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몰락으로 가는 직통 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 체제는 호남과 주사파의 결합으로 지속 가능해졌고 양자를 강력하게 결속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5.18이라는 겁니다. 이 참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래서 호남과 주사파는 5.18의 위상과 정당성을 수호하는 데 적극 협력을 하고 있고 5.18을 활용해서 호남의 경제적 혜택을 안겨주고 나아가서 5.18에 대한 도전을 불법화했고 또 호남 비판을 호남 혐오로 매도해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세계 잼버리 대회 사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5.18로도 이런 변화는 이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본질적인 사안은 또 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호남의 교회들, 호남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정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을 방관하고 방임하고 묵인하고 침묵하고 동조해 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호남은 선교지입니다. 이번 8월 한국 방문 중에 호남 전라도 지역의 지저스 웨이브 지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곳은 한국을 견고하게 묶고 있는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호남이 열려야, 광주가 열려야,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자들, 죄와 피시려 싸워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북한도 열릴 수 있다고 감동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광주 전라도 지역에 24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 북한의 우상체제의 붕괴와 중국 공산주의 질서의 해체와 아랍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함에 예수님 나셔오시기를 예비하는 기도의 제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사마리아를 거쳐 통과하여 땅끝까지 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물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